앞으로 여러분들과 총 10강에 걸쳐 엑셀을 배워볼 미녀 개구먼 언어네요. 많은 스타 강사 중에 제가 뽑혔어요. 그것도 얼굴로 당나라. 모니까 끄고 싶다고 하지 마! 끄지 마! 자, 1강 기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편집.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데이터 입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데이터를 입력할 땐 마우스 커서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입력해주세요. 같이 풀어볼까요? A번 보시면 예제 데이터 입력 1이라는 시트로 열어주시고요. 저희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엑셀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영문의 범위, 얘를 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죠? 여기를 행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요 한 칸 한 칸을 엑셀에서는 셀이라고 하고요. 여기 값에다가 커서를 이동시켰을 때 위에 보시면 이름 상자라는 곳에 해당 주소가 나오죠.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셀의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실 텐데 A1 2칸에 9월 판지 생산이라고 입력을 하셔야겠죠. 입력을 하실 때에는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을 해놓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9월 지우실 때는 여기 백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A3으로 이동을 하시고 품명부터 천천히 적어주세요. 일시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입력을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분량, 수량, 출고, 수량.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판지 A, 판지 B, 판지 C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제가 숫자도 한번 입력을 할게요. 방향키를 통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합계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엑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숫자 값 보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입력을 다 하셨으면 B번 예제 데이터 입력 두 번째 시트를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웨이 통합 자격증 합격 순위 쓰시고 한글 그 다음 영문 어려우신 분들은 이럴 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굳이 외우시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나와 있을 때 02 05 시험 날짜 칸이 좁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위에 보시면 열 A와 B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옮기시면 커서 모양 잘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너비를 조금씩 오른쪽으로 넓혀주시면 넓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4 다시 그 다음 한번 쭉 끌어서 볼게요. 보시면 날짜 형태 지금 값의 변화 없이 그냥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채우기 핸들로 내릴게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여기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검정색 십자 모양으로 포인터 모양이 바뀔 때
여기를 왼쪽 버튼 눌러서 쭉 끌어주시면 날짜 변화되고요. 해당하는 점수, 입력, 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요렇게까지 입력이 다 하시면 되고요. 저희 입력하는 거는 천천히 오타 없이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작업으로 편집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편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입력한 데이터를 편집할 땐 홈 탭의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등을 이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풀어봐요. A번 예제 데이터 편집 1번 시트를 이용하여 아래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되죠. 예제 다시 데이터 편집 1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동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A1부터 이 원의 범위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한 후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A1부터 이 원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홈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맞춤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얘를 클릭. 그러면 각각 나누어져 있었던 요 셀 한 칸 한 칸들이 하나로 병합이 되었고요. 가운데로 맞춤이 되었죠. 그 다음 글꼴은 15포인트 굵게, 글꼴색은 진한 파랑, 그 다음 채우기는 주황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글꼴과 관련되어 있는 건 홈탭에서 해결을 해줄 거고요. 글꼴 그룹에 보시면 다 있죠. 저희 보시면 글꼴은 15포인트, 15, 엔터, 굵게, 글꼴에 보시면 여기 굵게, 그 다음 글꼴색, 여기 페인트 통은 채우기 색이고요. 옆에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글꼴색이죠. 삼각형 버튼을 누르셔서 얘는 진한 파랑, 표준색에 보시면 진한 파랑 있고요. 그 다음 채우기 페인트 통 누르시고요. 얘는 주황으로, 표준색에 있는 주황으로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A3부터 E7의 범위에, 그러면 A3부터 E7의 범위를 잡으시고요. 데이터를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홈 탭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있는 가운데로, 그러면 글자가 다 가운데로 이동이 되었고요. A3부터 E3의 범위에, A3부터 E3의 범위에 A7 범위의 글꼴을 굵게, 여기와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으실 때는 컨트롤 키를 잡으시고요. A열에 7번 굵게니까 글꼴 그룹에 있는 굵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A3부터 E7의 범위에, A3부터 E7의 범위에 테두리 스타일은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홈 탭에 보시면 글꼴 있고요. 여기 테두리 상자 보이시죠? 얘를 삼각형 버튼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보시면 안에 모든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겉선에 굵은 테두리로 채워졌죠. 그 다음 A3번부터 23, A3부터 23의 여기 범위에 테두리 스타일을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또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를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글꼴 그룹에 있는 아래쪽 테두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중 테두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A7의 범위에 합계라는 이름 상자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A7의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라는 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름 상자 있죠? 커서를 놓으시고 합계를 쓰신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꼭 엔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만약 이름 상자를 잘못 입력을 하셨다면 여기 보시면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 그럼 저희가 입력한 게 나오죠. 그쵸? 나오죠.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삭제를 눌러놓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합계
엔터. 그 다음 보시면 숫자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나와 있는 범위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잡으시고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쉼표 스타일은 얘를 찍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표시 형식에서 숫자 찾아주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에 체크를 해주시면 확인 들어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데이터 편집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B번 예제 데이터 편집 2번 시트를 이용하여 아래의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하죠. 시트 이동해 주시고요. 예제 데이터 편집 2번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A1부터 E1의 범위에 17포인트로 굵게 기울임꼴로 지정을 해야 되죠. A1부터 E1 지금 셀 병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크기는 17포인트 엔터 굵게 그 다음에 기울임꼴 보시면 글꼴은 다 홈탭 안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A3에 글꼴을 굵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A3부터 E3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홈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서 굵게 그 다음 3행부터 9행까지의 행 높이를 2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3행부터 9행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놨을 때 요 사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행의 높이라고 나와요. 행의 높이를 현재는 16.5포인트였는데 2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 A9부터 E9까지의 셀에 그림과 같은 대각선 모양의 테두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A9부터 E9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테두리는 아까 전에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대각선 모양이 없을 때에는 맨 밑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죠. 얘를 선택. 스타일은 그대로 실선으로 놔주시고요. 여기 테두리에 보시면 모양 똑같은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대각선, 아래로 내려 있는 대각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C4부터 E8의 범위, 그 다음 보시면 전체 데이터 범위인 A3부터 E9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전체 테두리를 지정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테두리에 있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C4부터 E8까지의 범위의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점이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표시를 해야 돼요. 일단 데이터의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셀 서식 상자가 나타나죠.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표준이라는 것도 숫자를 인식을 하고요. 0이라는 것도 숫자를 인식을 해요. 다시 0이라는 것도 숫자를 인식하고요. 밑에 보시면 요 샵이라는 것도 있죠. 샵도 숫자를 인식을 해요. 샵이라는 값도 넣으시고 뒤에다가 점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열어주시고요. 점. 근데 보시면 너무 글자가 붙어있죠. 여기 쌍따옴표 뒤에 그리고 점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면 띄어쓰기가 되고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확인. 아니면 다시 한번 표시 형식에서 0이라는 글자, 0이라는 것도 숫자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0도 뒤에다 놓고 점을 쓰셔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 G표준으로 놓고 뒤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인식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시면 표 서식을 이용하여 보통 스타일 24번을 지정하고 여기까지 볼게요. 표의 범위 잡혀져 있고요. 홈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표 서식이 있죠. 보통에서 보통 스타일 24번으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머리글 포함 그대로 놓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버튼이 들어와 있어요. 버튼을 없애기 위해서 커서를 이동해 주시면 표 도구가 열리고요. 여기 도구라는 그룹에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 버튼을 누르시면 버튼이 사라진 단순한 표의 형태로 지금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데이터 편집하는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입력한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식을 지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편집한 후에 서식을 이용하여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볼까요? A번 예제 조건부 서식 1번 시트를 이용하여 아래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문제인데요. 예제 조건부 서식 1번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저희 조건이 분명히 판지 A에 해당하는 이 값들에 대해서만 서식이 들어갈 거예요. 조건부 서식 지금 저희는 입력한 값이 적지만 만약 이 값이 많을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조건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먼저 규칙이 있는데 방법은 위에 있는 품명부터 출고 수량이라는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요. 요 해당하는 값만 범위를 잡아 주셔야 돼요. 범위의 값만 잡아 주시고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그럼 저희 새로운 규칙이니까 새 규칙을 입력을 해주시면 새 서식 규칙이라고 나타나고요. 저희는 직접 수식을 사용하여 넣을 거예요. 그럼 보시면 규칙은 꼭 는이라는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판지 A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분명이라는 데이터 이름 밑에 있는 요 값이 항상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은 되지만 보시면 A라는 거 숫자 앞에 여기 알파벳 앞에 보시면 달러 표시가 들어와 있고요. 숫자 4라는 값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죠. 앞으로 엑셀에서는 달러라는 표시를 자물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A4라는 값을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조건부 서식 잘 생각을 해보시면 줄건 볼게요.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분명히 판지 A인가 아닌가를 먼저 볼 거예요. 판지 A라면 요 범위 안에서 판지 A라면 판지 A에 해당하는 값에 내가 지정한 서식이 지정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칸으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얘는 판지 A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음으로 밑으로 내려가고요. 마찬가지로 판지 A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A4, A5, A6, A7, A열은 고정이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4, 5, 6, 7 해당하는 숫자 값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보시면 다시 조건부 서식하실 때는 위에 있는 데이터 이름은 포함시키지 말고 해당하는 데이터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 있는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넣어 주시고요. 보시면 는 A4를 잡아 주시고 무조건 F4라는 버튼을 한 번, 두 번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A라는 값에도 달러 표시가 있었고 숫자 4라는 값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죠.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아예 처음 없는 상태. 다시 한번 처음에 딱 클릭을 하면 이 형태로 나오고요. 꼭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A라는 열의 값만 고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는 문자니까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판지 A이면 해주셨죠? A이면 조건이 됐어요.
서식을 누르시면 서식 상자가 나타나고요. 저희는 굵게 그 다음에 빨간 강조 2죠. 색에서 빨간 강조 2를 찾아서 선택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면 내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판지 A에 해당하는 값들만 찾아서 전체 행에 저희가 지정한 서식이 들어가 있죠. 문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제 다시 조건부 서식 시트 2번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분명은 판지 A이고 분량 수량이 10 이하인 데이터를 찾아 황록색 강조 3으로 채우라는 문제예요. 아까 전에는 조건이 하나였지만 지금 현재는 조건이 두 개죠. 한번 조건을 좀 써볼게요. 보시면 조건이 판지 분명히 판지 A이고 그리고 분량 수량이 10 이하인 데이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은 분명은 무조건 판지 A인 거 하나, 그리고 분량 수량이 10 이하인 두 번째 조건이고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AND라는 걸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AND. 만약 문제가 분명히 판지 A이거나 분량 수량이 10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으면 거나일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될 때는 5월이라는 걸 쓸 거예요. 5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마찬가지로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 이름 포함시키지 마세요. 범위를 잡으시고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저희는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입력을 할 거고요. 똑같죠? 는이라는 값을 써주시는데 지금 조건이 두 개이고 두 가지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되는 AND예요. AND로 앞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AND 가로 열고 똑같죠? A4의 값을 찍고 보시면 A열도 고정, 4라는 숫자 값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4부터 11까지 A열은 고정이지만 요 값은 한 칸씩 내려와야 돼요. 따라서 F4를 두 번 A4의 값이 판지 A이고 콤마 이번에는 분량 수량의 값이 마찬가지로 얘도 F4를 두 번 마찬가지로 분량 수량도 한 칸씩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분량 수량의 값이 10 이하일 때 숫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 붙였고요. 문자일 경우에만 넣어주시고 괄호 닫고 서식을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 황록색 강조 3으로 채워야 되죠. 글꼴이 아니라 채우기. 보시면 황록색이 요 색이니까 얘를 선택.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판지 A이고 분량 수량이 10 이하인 데이터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값만 지금 황록색으로 채워졌죠. 이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시트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문제 읽어보시면 이번에는 분명히 판지 A이거나 분량 수량이 10 미만인 데이터를 찾아 주황색으로 채우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이거나죠. AND가 아니라 5월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의 범위를 잡으시고 홈 탭에 있는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옆으로 이동 보시면 는이라고 꼭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인데 거나예요. 둘 중에 하나만 5월로 묶어주시고요. 쓰실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5월로 쓰시고 분명의 값 A4 잡으시고 무조건 F4 두 번 A열을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열 값을 A4가 는 판지 A이거나 콤마 이번에는 분량 수량이 F4 두 번 10 미만이죠. 부등호 잘 봐주시고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만일 때 해주시고 서식 상자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죠. 채우기에 있는 주황
확인을 누르시면 판지 A인 값 무조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량 수량이 10 미만인 값도 들어가죠. 두 가지 조건 다 충족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는 5월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한번 부등호 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보통 이상이나 이후나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등호는 숫자보다 크다라고, 크거나 같은 값이 이상이겠죠? 여기. 그리고 이전은 어떠한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 다음 미만에는 숫자에 보시면 숫자보다 작기 때문에 는이 붙지 않아요. 숫자. 그리고 초과, 얘는 숫자보다 크겠죠. 부등호 붙이실 때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 조건부 서식까지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나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재밌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